늑대의 후손 개. 인간과 가장 친한 짐승이자 제일 처음으로 가축화된 동물입니다. 짐승을 가축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축으로부터 노동력을 얻을 수도 있고, 짐을 나르는 운송수단이 되기도 하였고, 집을 지키는 경비로 쓰기도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공하는 고기와 알 따위에서 인간이 생명을 이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인간은 가축의 쓸모가 다하면 도축하여 고기로 먹었습니다. 정이 들었다곤 해도 식량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포기할 수 없는 자원이었거든요. 소나 말은 당연했고 개고기도 그러했죠. 현대에 오면서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식량을 목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품종으로 개량되었습니다. 반대로 개고기는 세계에서 점점 사장되었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유일하게 개고기를 먹는 나라라는 오명도 있기도 하죠. 과연 대한민국만 개고기를 먹었을까요? 전 세계에서 사라진 개고기 문화, 왜 대한민국에만 남아있게 된 걸까요? 수백만 년을 살아온 인류는 기아로부터 자유로워진 지는 이제 겨우 10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이게 1909년 프리츠 하버가 질소비료를 개발한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100년 정도인 거지, 질소비료가 세계로 보급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고 현재까지도 식량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기아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하긴 힘들죠. 이 식량 문제는 조선에서도 큰 문제였어요. 특히 단백질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조선은 엄청난 농경 국가였습니다. 메이지 유신 전까지는 일본보다 쌀 생산량이 높았고 조선 후기엔 중국보다 1인당 곡물 저장량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쌀만 많았다는 점이에요. 조선인의 식사량이라고 유명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산일이라는 높은 강도의 노동을 차치하고서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밥입니다. 이유는 단백질 지렛대 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부족한 단백질 식사에 신체는 다른 음식으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인데, 당시에 부족한 단백질을 밥으로 채웠던 것이죠. 그도 그럴만한 게 당시의 소는 농사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 소를 마음대로 잡지 못하는 무금령이라는 소 도축 금지령도 있었고요. 돼지는 사료와 공간이 많이 들어서 닭은 곡물을 먹여야 하는 단점과 계란을 먹여야 했기에 이 또한 여의치 않았어요. 서양의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를 기를 때 늑대 등의 사나운 동물로부터 가축을 지키기 위해 개를 길렀지만, 조선에서 개는 단지 애완동물 그 자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개고기를 먹는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조선인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맛 때문에도 먹긴 했습니다. 게장은 조선시대 인기 요리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개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풍습은 아니었어요.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면 개를 삶는다. 필요할 땐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바로 버린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 고사성어에도 엿볼 수 있듯이 중국에서도 개고기를 먹었고, 또 스위스에는 개고기를 훈제 햄으로 만들어서 소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개고기를 먹는 나라라고 말하긴 무리가 있다는 거죠. 80년대 이후로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다른 가축들의 품종이 개량되면서 한국에서 개고기의 인기는 서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여배우였던 브리짓 바르토. 브리짓 바르토가 한 발언의 요지는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으니 야만스럽다였어요. 한국은 까도 한국인이 깐다. 갑자기 프랑스인이 한국의 식문화를 야만스럽다고 하니 어이가 없잖아요. 사실 개고기를 야만스럽다고 보기에는 포아그라를 만들기 위해 거위 목에 호스를 박아놓고 음식을 먹이는 것과 비교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차치하고서라도 아직까지 개고기에 대한 찬반 논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국회는 개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유일 개식용 민주주의 국가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공산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먹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등의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고
조선시대 때부터 먹어왔고 지금도 수요가 있는 엄연한 음식을 법으로 금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정말 개를 먹는 것을 막고 싶었다면 전 국민적으로 개는 먹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향이 옳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이것을 법제화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반려견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 1000만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꾸준히 개 식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었죠. 안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지금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개를 먹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개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관한 가치 판단을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귀여운 강아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할 행위입니다. 가령 개를 먹는 것은 너무 야만적이고 미개하다처럼요. 식용개를 기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를 먹는 사람 모두가 그 행위에 동참했다고 우기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입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와 비난이 만연한 사회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오롯이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그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감성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인 반박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식 전당포였습니다.